네, 차바이오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참 이게 역사가 깊은 종목이라서 잊을 수가 없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2010년도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격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2010년도에 14,000원에 2010년도에 이 정도에 가지고 있어. 14,000원에. 그래서 언제 팔았냐면 2016년도인가? 네, 이때 팔았어요. 여기에 팔았어요. 16,000원. 2,000원 먹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6년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이걸 6년, 거의 7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왜 제가 2010년도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누가 곧 대박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박 이슈가 있다. 곧 간다. 근데 제가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주가 폭락했을 때 안심을 했어요. 안심했는데 좀 지나다가 했는데 39,000원까지 간 거예요. 와, 7년을 참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이때 이후로는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사본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폭등을 해도 단 한 번도 안 샀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은 좀 괜찮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차바이오텍이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갭락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갭락한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갭락이 나온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HLB 시리즈도 있었고, 위메이드 시리즈도 있었어.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갭이 나온 종목들은 결론은 일정 시점에서 여기를 메워요. 여기를 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갭락이 나온 이슈는 이제 보통 CB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 갭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종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메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갭락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솔직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얘가 원래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얘가 기존에 지지선을 하던 역할을 하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14,000원. 이 자리에서 쭉 유지를 해주다가 이탈이 된 거죠. 근데 이 이탈이 된 이유가 보통 이제 유증을 하는 목적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이걸 얘기해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절 유도를 위한 포지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차병원 유명하잖아요. 강남에. 손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유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이. 왜냐면 손절을 안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차바이오텍은 솔직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래에 이 밸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어찌됐든 이때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제 갭락이 나왔잖아요. 갭락이 나오고 나서 현재 이제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된 과거 뉴스들을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제가 걱정한 건 딱 하나였거든요. 이 종목이 혹시라도 거래 정지라든지 상폐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초에 불성실 공시 지정이 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정 유예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멀리했던 것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기본적으로 돈을 푸는 그 유동성 공급 장세에서는 제일 먼저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제약 바이오주 섹터라,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시청하신 후에 후반부에 목표가, 매수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의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두라서 사둔 거 100% 돼서 어찌하나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뭐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 이상을 뭐 이제 돌입한 것도 있지만 이 종목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얘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뭐냐면 TIL이라는 게 있거든요. TIL. 그래서 이게 좀 이름이 어려운데 그 세포 치료제예요, 일단. 얘네들 줄기세포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세포 치료제고 종양침윤 림프구에 관련돼서 세포 치료제다. 근데 이게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2024년도에 바이오테라피틱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의 바이오테라피틱. 거기에서 암타크비라는 약제가 있는데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TIL 세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스타벅스, 뭐 인스타그램, 쟤네들은 뭐 새로운 기업들이 막 짝짝짝 나오는데 한국은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요. 자, 유대인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유대인 설명. 유대인 설명이 중요한데 이거 얘기해지면 엄청 길어지는데 이 차바이오텍은 그냥 좀 길게 할게요. 유대인들이 저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똑똑하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네트워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뭐 워렌 버핏, 그 다음에 헤지펀드사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빌 에크먼이라고 최근에 헤지펀드사 코로나 때 풋옵션 했을 때 돈 번 친구, 그 다음 하워드 슐츠, 컷 스타벅스, 레리 페이지, 얘네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등록 축하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1억을 줘요. 그리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업하라고 또 1억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크진 않은데 이 뭐 빌 게이츠랑 얘네들이 이스라엘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똑똑한 친구들은 어디로 많이 가요? 미국 실리콘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을 처음 해가지고 성공한다라는 거 진짜 0.1%도 안 돼요. 저도 해봤지만 우리가 사업을 딱 처음 해보면은 솔직히 사업자 내고 막 이것저것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폐업하고 나면 다음에 차리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해서 이제 뭐 차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뭘 개발해, A를 개발해,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뜯어 분석을 해.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게 연구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더 나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어차피 이화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근데 걔는 필통에다가, 걔가 이제 고대 미대를 갔는데 필통에다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지? 실패는 실패한 거 아닌가? 왜 그 말 뜻을 그때 몰랐던 거죠. 그 시절이 뭐 저희 세대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난로가 어딨어요. 그 석탄 받아가지고 석탄으로 난로 떼고 주전자로 물 끓이고 나무 떼어와가지고 나무 넣고 그렇게 우리 공부했었죠. 보온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얘기가 근데 여기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세포 치료제 얘기했는데 그래서 신약 개발도, 그래서 미국에서 이 바이오테라픽스의 TIL 이 치료제 이슈가, 세포 치료제 이슈가 우리가 먼저 안 한 이유가 이런 이유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뭔가를 만들면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먼저 뭔가를 시도하지 못하나. 그래서 제가 뭐 신성 델타테크도 최근에 계속 추천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전도체 저거 미국에서 개발했으면은, 미국에서 발견했으면 지금 난리 났다. 저거 노벨 과학상 받았다. 한국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저렇게 무시받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이 아직은 힘이 없다, 나라가. 또 이제 분단 국가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제 국제 정세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좀 많이 어렵죠. 자원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행복 지수가 제일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행복 지수를 발생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흑인이 아프리카 70%라고 하면 한국은 33%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 제일 적은데, 그 이유가 사계절 뚜렷하잖아요. 여름은 엄청 덥고 겨울은 엄청 춥잖아요. 러시아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춥냐고 그래요. 진짜 춥잖아요,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행복할 겨를이 없어. 행복할 만하면 눈 오고 비 오고 덥고 이러니까 행복지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뭘 해요? 노력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공부, 성취욕구라는 거 하죠.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보람 있어요 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동네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기도 하지만 주입식 교육의 단점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지? 이 사고의 일반화, 다른 거 think different를 약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달은 하나가 뜨지만 100개의 강에는 100개의 달이 뜬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100명이 토론을 하면 그 100개의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고가 유연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얘네도 단일 민족이거든요. 통일이 좋은 게 아니다, 마냥. 사고의 전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폐해도 분명히 존재해요. 부탄이 원래 그 행복지수가 제일 높았던 국가 1위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행복지수가 완전 바닥으로 쳐쏟았어요. 왜냐? 인스타 보면서 지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비교하면서. 근데 인스타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장점이 된 거 뭐냐? 사고의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과 외국의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과 우리나라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면서 많이 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거든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장점만 있거나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이 강해지면은 또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거든요. 자율성이 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진시황 때 법이 되게 강했잖아요. 진나라가. 근데 그 법치주의를 한비자의 법치주의 위주로 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거든요. 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다. 뭐 샤바이오텍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주식 영상 보고 뭐 이런저런 영상 보는데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가끔은 재밌어요. 매 주식 얘기하면은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연한 사고를 좀 가지셔야 된다. 네. 차바이오텍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갭락이 나왔는데, 이 갭락을 나오기 전에 내용이 좀 재밌으셨나요? 내용이 재밌었으면은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재밌는 썰 해드릴게요. 또 제가 이게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UFO를 발견했거든요. 이것도 얘기해드릴게요.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밝힌 거예요. 이제 UFO 이슈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다시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신약개발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또 떨어졌어요. 공매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사실 어렵다. 공매도 과열 종목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공매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유상증자 목적이 기존에 가진 투자자들이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공매도로 찍어 누르는 거다. 매도 물량이 어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언젠가 갈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안 되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14,000원까지 띄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물린 사람들 어때요? 이제 고민한단 말이야. 이제 여기에서 뭐 그냥 나올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4,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35%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혹시라도 내가 이 종목을 또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010-3969-8354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 기존 구독자님들 셀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저장해서 여러분들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실 수 있게끔 문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뭐 차바이오텍 오늘 삽니다. 저는 차바이오텍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보고 뭐 카피 트레이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부만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잦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나는